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전체 5권 중에서 지금 제3권 13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고궁에서 읽으면 어떨까? 아니면 어디 공원에서 읽으면 어떨까? 대전으로 말하면 계족산에 봉황정이 있거든요. 봉황정에 가서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창덕궁에 가서 또 읽으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 참 야무지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조금씩 이렇게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그거 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운동하는 그 효성공원 그런 데 가서 읽어도, 근데 그러면 이제 찻소리, 차가 없는 곳에 어디 가서, 그럼 또 지나가는 사람들, 하여튼 제가 집에서 읽습니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읽다가 말다가, 제가 그걸 싫어해요.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거든요. 책을 한 권 딱 잡으면 한 권을 다 읽었거든 손을 놔라. 책이라는 게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글씨에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 내용을 읽는 거거든요. 내용은 한 권이고 5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 그걸 기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정신이죠.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대면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이 내용에 자기가 깊이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읽어보겠는데, 시각장애인들과 노안, 눈이 어두운 분들, 근대사, 한국사를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또 제가 좋아서 이제 제3권 1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13부 큰 제목은 관직과 헤이그 밀사, 작은 제목은 초대 동감 2등 방문 차김, 고종과 월남 내각 참찬으로 오시오. 다음 아내 얼효와 장남 승윤의 죽음,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앞에 엎드리고 고종 앞에 엎드리고, 천국 조선 전권 특파공사로 임명받다. 무슨 얘기인가? 일단 내려가 봐야 알겠죠. 첫 번째입니다. 초대 통감 총독 전이에요. 2등 방문 차김. 강제 늑약을 체결한 일본은 1906년 2월 6조 거리 현재 광화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하세카와 요시미치를 통감 대리로 보낸 다음 달 3월 과연 초대 통감이라는 직책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왔다. 부임 행차가 요란하다. 과거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나 올릴 치장을 하고 수많은 장성과 보좌진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조선에 들어온 이토는 그때도 재벌을 개 못 주고 동경 니혼바시의 게이샤 3명을 거느리고 같이 왔다. 이들 셋, 오카네, 오류, 요시다, 다케코를 이토 잠자리 시중을들 놀이개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막말로 외갈보를 3명이나 데리고 행차한 것이다. 이런 천하에. 이 3명으로도 부족한지 군이어 4월 사타코까지 합세시켜 이토의 여인은 4명으로 늘어났다. 사타코란 여자가 한 달 늦게 온 데에는 사연이 있다. 이토는 사다코에게 홀려 조선 통감으로 가는 자신을 수정 들라고 제안하였다. 미색이 출중한 사다코 측에서는 1년에 거금 1만 원을 요구했다.
1만원? 그러면 쌀이 2,000감 아니냐? 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으냐? 그리하여 나중에 흥정하여 하루 출장 화대값 15원 쌀 3가마니를 1년으로 쳐서 5,475원에서 더 깎아 4,500원으로 정하고 데리고 온 것이다. 이또는 껄껄 웃으면서 그럼 내 월급은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채산이 맞지? 오호라 1년에 10만원 2만석은 가져야 쓰겠구먼 했다 하니 이토가 통감으로 쓴 돈은 연간 쌀 10,000석도 넘을 일이지만 누가 이 계산을 해볼 수도 없는 일인데 문제는 모두 조선에서 훔쳐서 쓴다는 사실이다. 이토는 오자마자 물경 거금 1,000만원의 대일 차관을 청구하였다. 응당 조선 정부가 보증을 서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국채 보상 비용으로 빌려다 쓰는 빚이다. 예, 나중에 우리가 갚았어요. 후일 이 돈은 이토를 비롯한 일인들의 숙사다 뭐다 해서 다 감아먹고 공연히 한국인이 이를 갚기 위해 전 국민 금주 금연령으로 민족의 피를 빨았다. 장안에 퍼진 소문을 듣고 월남은 비분간개하여 인간도 아닌 짐승 같은 놈들이 통감? 얼어 죽을 통감이라는 것이 와서 육체나 불태우는 자란 말인가? 우리 조선 사람 누가 저놈 죽일 날이 올 것이다. 누가 저놈을 죽일꼬? 저놈 죽일 날이 내 생일날이다 하고 탄식하였다. 아나무인이여 동양의 학문이라고 쥐뿔도 모르는 저런 자가 통감이라니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나 통감이 된 이토는 우리 조선에 거주하던 공사관을 철폐하고 먼저 각국 주한 공사들을 전부 귀국 조치시켰다. 영국, 천국, 미국, 독일, 불란서 공사들로부터 차례로 추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2차 협약, 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애교권을 박탈하여 독단적인 침략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나라의 기초가 되는 애교권을 거머쥔 일본에 대항하여 처처에서 베일운동이 일어나 충청에서는 안병찬, 민종식 등이 앞장섰으며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하게 항거하였다. 삼남 의진군을 조직하고 일제 통감 정치에 반발하는 가운데서 2차 협약 이전부터 일본의 침략 위협을 상소하고 연이어 을사오적 저단과 협약 무효 반대 상소문을 올린 최익현은 앞서 말했듯이 대마도로 유배되어 단식으로 인해 기사 굶어 죽고 말았다. 국권이 꺼져가지만 고종은 이 사태를 번복할 수가 없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덕수궁에서 일본 군대에게 갇힌 것이며 친일파 대신들의 숲에 묻혔다. 다음 고종과 월남 내각 참찬으로 오시오. 그때 고종이 월남을 부르러 들어갔더니 참찬의 벼슬을 받으러 한다. 이번에 그만둔 의정부 참찬 한규설이 있던 그 자리에 월남이 와야 하겠습니다. 폐하, 천부단 망부당입니다. 서신은 기독교 청년회에서 나라가 필요로 교육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대황제 폐하께 아무런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월남, 지금 사양하면 안 됩니다. 항공하오나 소신은 미약합니다.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앉히십시오. 망극하옵니다. 월남은 뜻밖의 부르심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용하여 올려다 보니 고종이 눈물을 닦고 있다. 폐하, 소신의 불충함을 용서하옵소서. 월남이 어찌할 바를 물으자 고종이 말한다. 내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남은 와이래나 열중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천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도 이제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마음 같으면 전부 파직시키고 죽천을 영상에 앉히고 여타 대신들 모두 죽천 보고 세우라 하여 마음 편하게 나란 일을 하고 싶었으나 이제 죽천은 가고 없으니 공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통리 기무 아문이라도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젠 죽천 대신 월남을 영상으로 앉히고 신료들도 월남 보고 골라 세우라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참찬이란 자리가 얕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 이 일을 하라고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죽천은 떠났고 이제 월남마저 내 곁에 있지 않겠다 하면 나는 의지 가지가 다 무너져 어쩌란 말입니까? 기왕 나라 일하는 신하가 꿈이었으니 잘하건 못하건 그저 내 곁을 지켜만 주시오. 이대로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되살리지 못하고 죽어 어찌 열성들을 뵐 것이며 이에 월남이 겁이 가면 나는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전부 있으나마나입니다. 이완용이나 박재순이 어찌 절이 되었는지 내가 탓도 못합니다. 붙들고 달랠 일도 아닙니다. 월남의 초신불변이 지금이야말로 내게 꼭 필요합니다. 벼슬은 영의정보다 높은 곳을 준다고 알고 꼭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가 좀 낫겠습니다. 2차 협약에 상심한 고종이 울먹이자 월남이 엎드렸다. 폐하, 고종하옵소서. 소신이 미혹하여 폐하의 심지를 몰랐습니다. 무능하오나 죽음으로 전하의 곁에 서겠습니다. 고종의 눈에 눈물이 범벅이다. 맞아요. 이 일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이미 일본 통감 치하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라의 탁직본도 이제는 다 뺏길까 무섭습니다. 이제 곧 눈을 보라리고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는가도 견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국권을 되찾을지 아득합니다마는 그래도 때를 기다리다 안되면 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침 지금 오늘 말고 이 밤시간이 아니면 월남과 만날 짬도 없겠어서 어렵게 불렀습니다. 아직은 월남을 참찬에 앉히는 것에 누구도 아니라고는 못하니 흔쾌히 받아야 합니다. 월남은 고종의 명을 받기로 하였다. 오로지 죽천대감의 심정으로 죽천 대신 앉았다는 자세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 작은 언덕이지만 고종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참찬의 자리에 앉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 번 잃은 주권을 되찾아올 방도가 없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Y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동지들과 만나 들어봐도 마땅한 방도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것인가 봅니다. 교회와 Y의 동지들은 이구동성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밖에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처럼 무심한 말도 없어요.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나무라는 말이 바로 기도하자고 한다는 것인 줄 아시죠?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나 같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동교회에는 이준, 이상설이 출석하고 지금은 러시아에 가 있는 이위종도 있다. 이상설은 전 참찬이고 이위종은 전 러시아 공사 서기관이었으며 이준은 평리원 검사 출신이다. 이들과 만나 빼앗긴 나라를 찾을 궁리를 하면서 Y에 가서도 을사늑약 효력 정지를 위한 방도를 찾아보지만 아무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다음, 아내 월효와 장남 승윤의 죽음. 한 해가 가고 1907년 새해가 왔다. 갑자기 장남 승윤이가 중태라는 연락을 받았어. 아내 월효도 아프다고 한다. 월남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2월이다. 승윤아, 아버지다. 내가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힘없이 한마디하고는 대답도 못한다. 아버님 웬일인가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많이 편찮으십니다. 맏며느리가 어쩔 바를 모르며 둘의 병구안을 하느라 지쳐있다. 안방에 어머님한테도 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참 그래야지. 안방으로 왔다. 여보 어때요?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어디가? 월효는 갑자기 늙어버렸다. 올해 월남의 나이 58세이며 월효는 61세다.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몸이 많이 약해졌군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저 일어나야 합니다. 월효가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 앉는다. 사람이야 명대로 사는 거지 남편 잘만나 호강한다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습니까? 내려오신 김에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왜? 음식이? 뭐 따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됐다는 말에 당신이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만했어요. 축천대감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당신을 걱정했는데 그 후 마침 내려오셔서 얼굴을 보고 나니 다 잊었었는데 이제 다시 입골하셨다는 데야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입맛이 없습니다. 약재를 좀 지어오라 하겠습니다.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가 다시 누워야 하겠단다. 어뢰를 눕혀놔자 월남이 말한다. 그런데 할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편할 날이 없네요. 나보다 승윤이가 더 걱정이에요. 승윤이를 낫게 해야 합니다. 나야 죽어도 그만이지만 승윤이는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원래 건강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대단해요 지금. 알아요. 승윤이까지 누웠으니 이게 웬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세의 승윤이가 먼저 일을 당하게 생겼다. 아버지다 승윤아 아버지야 해도 눈만 껌뻑거리며 소통도 어둡다. 여보 승윤이는 어때요? 안방 건너방간을 오가자 월요는 누워서 승윤이 걱정이다. 그런데 느낌이 영 아니다. 월요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 월요의 곁에 앉아 월남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독백을 늘어놓았다. 시집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무엇 하나 잘 먹지도 못하고 언제나 떠다니는 살림에 애들은 많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느라 기 한 번 제대로 필지도 못하고 남편이란 사람이 자주 오기를 하나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나 재산을 늘리기를 하는가 들리기는 하는가 보다. 어려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당신은 너무 착하기만 하였소. 나는 그래도 자주 소, 돼지, 닭고기 맛있는 것 배불리도 먹었건만 당신한텐 고기 반찬 한번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내 죄가 많아요. 그러니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내 가슴을 찢고 싶습니다. 그때 농사나 지을 걸 왜 한양에는 가가지고 당신이 내가 할 고생을 혼자서 다 했으니 내가 당신한테 지은 죄가 태산 같습니다. 아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았고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나라가 무너졌으니 당신이 장수한데도 내가 어찌 아직껏 못한 남편 노릇을 할지도 캄캄하고. 소용없는 소리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월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란 일 할 게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야 했습니다. 농산 있는 남편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도 했다지요. 그게 그렇게 부럽다고도 했다지요. 날 원망하세요. 얼마든지 날 원망하고 다 푸세요. 어려가 잠이 드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나같이 태어났을까요? 나 같은 자식을 둔 부모님과 아비를 둔 자식들 그리고 남편이라고 둔 당신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승에서라도 당신의 남편이 된다면 이제는 농사만 짓고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안 돼요. 나는 반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등골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만 나면 고깃국밥 배불리게 먹게 하고 곁에서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관직도 다 내놓고 아예 내려올랍니다. 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월남이 목 놓아 온다. 그 순간 2월 17일 원래는 눈을 감고 영영 세상을 떠나버렸다. 월남은 흘릴 눈물도 없이 다 마른 줄 알았더니만 몸부림이 나오고 대성통곡이 나온다. 문득 아버지 희택이 했던 말 울 눈물이 있거든. 나라를 위해 울어라. 그 말이 떠오르지만 등뼈가 부러진 이 아픔을 어쩔 것인가. 추록하고 복직하여 다시 수안군수로 간 승인이가 도착해 막 들어온다. 월남의 통곡소리에 어머니를 안고 울다가 월남을 부여잡고 승인이가 온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월남의 통곡에 승인이의 가슴이 더 아픈 모양이다. 월남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모두가 월남으로 인하여 더욱 놀란다. 다시 월남이 깨어났지만 월효는 영영 세상을 떠났다. 정황도 없이 사흘장을 마치고 모레가 사무제라 하는데 이번에는 건너방에서 18세 된 손자 손지기와 손녀딸 셋을 남기고 맏아들 승윤이가 세상을 떠났다. 월남은 줄초상을 맞아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자신을 본다. 며느리가 통곡을 하는데 같이 통곡을 하지도 못한다. 저러다가 며느리마저 죽게 생겼다. 아가야 정신을 차려라.
떠난 놈이 나쁜 놈이로구나 하가야 그만 울어라. 이렇게 창졸간에 아내와 장남을 잃은 월남은 다시 서울로 간다는 것도 있고 넉넉한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올라갈까요? 승인이는 가야 한단다. 그래,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그나저나 너도 몸 조심해야 한다. 그래, 몸은 어떠냐? 예, 그만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하도 심한 고문을 당하여 월남은 사실 승인이의 건강을 더 염려하던 중인데 생각지도 않은 승윤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던 부디 몸 조심해야 한다. 예,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도 올라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추스리고 어서 귀경하셔야지요. 승인이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승인이를 먼저 가라 하고 대궐도 잊어버렸다. 월요가 등골을 물어뜨렸다면 승인이는 내장을 녹이고 떠나버렸다. 등도 허하고 가슴도 허전하다. 창자가 다 빠져버린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다. 월요는 어떤 아내였던가. 꽃다운 18의 월남에게 시집 오던 그날, 첫날부터 아버지 힙택에 오게 갇혀 속을 끓여야 했었다. 서방님을 저와 율곡에 비유하면 물에인 줄 아오나 서방님께서는 율곡이 되시었고 저는 어미가 아닌 아내 사임당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신혼 시절 어린은 예의 바르고도 조숙한 여인이었다. 배우는 것을 즐겨 하였다. 신사임당 같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다고도 하였다. 서방님이 학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필요하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제가 불편하시다면 없는 사람이 되어도 기꺼이 서방님의 기름이라면 다른 건 못해도 반드시 마음을 다 바칠 것입니다. 생각사로 뼈가 저린다. 좋은 남편이 되었어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인데 생각할수록 부족한 남편이었건만 그래도 아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지켜준 월요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월요를 잊지 말자고 호를 월남이라 하였건만 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게다가 승윤이까지 잃었다. 이 무슨 일일까. 예수를 믿어 팔자 타령을 할 수는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먹먹하여 풀리지 않는다. 하기사 나라까지 잃은 판인데 뭐. 나라와 아내와 아들까지 잃어버리니 이게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정신을 잃고 언제까지나 고향에만 있을 일도 아니다. 월남은 초췌한 물꼴로 귀경하였다. 다음 헤이그 밀사 사건. 살을 갈고 뼈를 가르는 아픈 가슴을 안고 서울에 온 월남은 들리는 이 이토의 광태이며 들리는 이 칠파의 오만함이다. 참찬이면 무엇하겠는가. 월남은 공연히 농만 축내는가 싶어 겸사겸사 사직상소를 올릴까 생각 중인데 네덜란드 화란의 해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월남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세계 만국에 일본의 통감 정치를 고발하고 일본을 몰아낼 기회가 왔다고 무릎을 쳤다. 그러나 서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과거도 아닌 몇 년 전만 하여도 천국이 침략하면 일본에게, 일본이 무리하게 굴면 천국에게, 두 나라가 쌈박질을 하면 러시아에게, 이도저도 아니면 미국, 독일, 프랑스 공사들도 주재하고 있어서 저울질이라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일전쟁, 너일전쟁도 일어났으나 생각해보면 열강이 우리 땅에서 싸움의 그 피해가 분통을 터지게 하였으나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지금보다는 나았다. 지금은 일본이 독점하여 어디 되고 분하다 아니다 할 상대마저 없어졌다.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을 죽여도 일러바칠 대상도 말려줄 나라도 없다. 매일 귀시시를 해도 귀는 더러워진다. 일제와 친일파와 이토의 괴물같은 짓거리로 인해 씻겨 나가지도 않는다. 이토는 계집 4명을 데리고 와서도 추가에 추가를 반복했단다. 오키코와 타카코를 추가하고도 또 누굴 데려올까 하여 동경 한라가에서 연주를 대고 있다 한다. 그러다 보니 계집들 간에 시기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쌈박질이 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게다가 계집들이 앙큼하기가 고양이 같아서 이토의 부하와 새밥을 처먹기도 하는데 이토의 젊은 부하들과 눈이 맞아버려 비밀리에 그 짓을 하다가 이토가 아닌 다른 계집들 눈에 걸려서 모가지를 잡히고 잡은 약점으로 돈을 흐려먹고 머리채를 잡고 쌈질이 난단다. 예이 퇴퇴퇴퇴 죽은 에이 더러워 죽은 면썩을 몸뚱이가 뭐라고 예이 하나님을 모르는 천하의 죄악덩어리들 같으니라고. 난 그딴 소리 듣고 싶다 하느니 하덜 말게나. 월남이 소리를 치지만 그래도 저놈들의 정보라 어떨 땐 궁금하기도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다면 색으로 색을 죽일 방도는 없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헤이그에서 세계가 모일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 보는 눈이 많아 고종을 만날 짬이 어려워 어렵게 독대를 가졌다. 소신이 그러더라고는 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야 하시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제 뜻이라고 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폐하의 뜻이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 참 기회가 너무 좋은데 이 일을 어떻게 쥐도새도 모르게 한다지요? 그리고 누구를 믿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소신이 가고도 싶사오나 젊은이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밀서를 써서 보내시옵소서. 가서 만국 평화회의의 정식 의제로 올라가기만 하면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고 세계가 들고 나설 것이며 이로써 이런 주권을 되찾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일본 별건 있습니까? 국제사가 아니다 하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누가 좋겠습니까? 소신이 나아가는 연목골교회 애국 청년들이나 아니면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전 참판 이상설 아시죠? 상동교회 다니는 이준이라는 동지도 있습니다. 소신과 친한데 모두가 애국 정신이 투철하고 이상설은 올해 38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이종도 간다고 할 것 같아 세 사람이 모두 믿음직한 인물입니다. 이종은 올해 31살입니다. 이들은 이준과 특별히 가까우니 이준하고 상의를 하면 가라고 할 것이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이요? 이준은 내가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요. 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1885년 4월 그 선교사들이 세운 상동교회에 나갑니다. 열혈 독립운동가 전덕기도 상동교회에 가로가 있었어요. 가로가 있어서 상동교회에 다닙니다. 예, 스크랜턴, 이준, 오희영, 최성모, 전덕기 여러 사람에 대한 주석이 붙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 굳건한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러나 이준 동지는 표를 내지도 않는 뿌리가 깊은 신앙인입니다. 아마 상동교회에서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제가 잘 압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예, 소신가는 독립협회에서 처음 알았고 만민공동회에서도 우직한 사람이라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보다 제가 그를 믿었게 보는 것이 훨씬 크옵니다. 그는 언젠가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에 힘쓰일 제목이라는 것이 제가 본 눈이 옵니다. 월남의 말이라면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과 밀서를 어찌 전하면 좋겠습니까? 경운궁은 일본의 몸수색이 대단하여 월남이 들고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문제로군요.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여 소신이 생각한 것은 일단 헐버트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문안차 들어오실 때 전해주시면 아직은 선교사까지는 수색을 못하니까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헐버트 선교사와는 요즘도 자주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소신이 나가는 황성기독교 청년회 청년회 부기사장이시라 늘 뵙습니다. 감옥에서 소신에게 세례를 주신 벙커 선교사님과 친한 분이라 소신에게는 믿음의 어버이 같은 분입니다. 돈도 헐버트 선교사님께 대여하게 하라 하시거나 역시 선교사님 편으로 전달하면 소시 차질 없이 뒷일을 잘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준을 만나보고 이야기합시다.
그 결과 49살 이주는 저는 몸이 좀 무리라 하겠으나 아무래도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서 고정의 밀수와 여비를 준비해주면 출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월남은 수행원 몇 명을 택하라고 이상설에게 단단히 부탁하였다. 이준 스승님 모시고 가서 잘 해보시게. 방법은 나도 모르겠네. 내 젊어서 일본이나 미국에 갈 때도 방법은 우리가 찾아서 했다네. 다짐을 해주고 어렵게 해역으로 보냈다. 이들은 비밀리에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를 거쳐 당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죠. 에 도착하여 러시아 황제에게도 친서를 전하고 그것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 서기 이휘종을 동반하고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의장인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를 만나 고정의 신임장을 제시하고 한국의 전권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과 일본의 협박 때문에 강제 체결된 한일 보호조약을 마땅히 무효해야 된다고 역설, 이 조약의 파기를 회의 의제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어쩐 영문인지 이 사실이 이미 알려지고 말았다. 이에 일제는 고정을 감금하다시피 하고 그들의 현지 공관과 회의 대표를 통해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 방해 공작을 폈다. 이 때문에 의장 넬리도프는 책임을 형식상의 추천국인 네덜란드에 미루고, 네덜란드는 을사조약은 각국 정부도 이미 승인하였으니 한국 정부는 자주적인 예우권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대표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하였다. 이 당시 서울에서 코리아 리뷰를 발행하던 베일 운동을 하던 미국인 비 허버트가 헤이그로 와서 한국 대표를 후원하며 회의 참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신문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국 대표는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호소할 기회를 얻었다. 이때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이휘종이 세계 언론인들에게 조국에 비통한 심정을 호소한 연설의 전문은 한국을 위하여 호소한다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특사 가운데 이주는 울분한 나머지 그곳에서 그만 활복 자살하고 말았다. 다음, 이준 앞에 엎드리고 고종 앞에 엎드리고. 월남은 이준 동지가 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회에서 이틀밤을 새운다.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2박 3일간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기도의 줄도 잘 잡히지 않는다. 그것도 활복하여 자살하였다니 그 엄청난 분노와 애국 충정이 뜻을 잃지 못한 이준 동지의 통분함이 월남의 피에 스며들어 고통이 된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아까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울며 기도해도 죄가 풀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공연한 짓을 충성이라고 저지른 것 같은 후회가 회개의 기도로 몸부림치게 한다. 이준 동지여, 오 사랑하는 나의 동지여, 그대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을 두고 이 홀로 떠나셨소이까? 아무리 기도하고 울어도 이주는 떠났다. 늘 웃던 얼굴로 모든 일에 열정적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뜨거웠다. 그런 이준 동지를 해역에 보낼 일이 아니었는가 보다. 내가 뭘 얼마나 한다고. 자신이 가지 않고 동지를 보낸 것이 이제는 죄로 쌓이는 모양이다.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폐하께서 들라 하신다여 고종 앞에 엎드렸다. 폐하, 소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폐하의 성심에 이렇게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소신을 엄히 벌하시옵소서. 월남, 내 월남을 기다렸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습니까? 예, 대항제표 하운데 어찌 오늘이 주일이고 소신이 예배드리는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나이까 황공하옵니다. 참, 이놈들이 나를 일요일에만 좀 한가하게 했죠. 오늘로 정해 불렀습니다. 눈청이 오늘은 괜찮으니 다관한 하려고 침소로 불렀으니 안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전하의 은총이 하늘과도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렇게 아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소신의 판단 잘못이었습니다. 폐하. 결정은 내가 한 것입니다. 월남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닙니다. 월남은 고종에게 가져온 사직상소문을 올렸다. 아니 이게 뭐요? 사직상소가 아닙니까? 예, 대왕제 폐하. 물으셔야 합니다. 소신을 파직하옵소서. 파직이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땅히 파직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 동지 앞에 그것만이 소신이 할 바 도리라고 하여 합니다. 월남을 파직하여 이준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안 될 말입니다. 폐하, 대왕제 폐하. 소신을 파직하지 않으시면 이준의 죽음보다 소신에게 더 큰 죽음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신하가 이를 저지르고 스스로 자백하고 벌하라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바른 신하라 하겠습니까? 하오니 파직하시고 응당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벌을 내려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늘 이 무슨 표를 낼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신하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아래어 가부를 윤호받아야 하는 것이로되 신하는 올렸으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일 뿐 그 후 가부 판단으로 인한 책임은 왕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임금이 어찌 하란다고 하고 말란다고 말고 이것은 내가 하라고 했다거나 말라고 했다거나 한 데서야 그를 어찌 왕이라고 항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짐을 욕보이는 것이요. 월남은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논리를 펴는 고종의 말에 깜짝 놀라다. 예?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 폐하. 무슨 일이 또 있으시옵니까? 일본 경시청인가 뭔가 새로 세운 곳에서 몇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월남도 곧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리 되면 월남은 이 일은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거든 모른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짐이 일서를 보낸 것을 손에 들고 족치지 못하는 짐 대신 충성된 신하를 잡아다 목을 칠 궁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양팔을 자를 궁리만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부탁인데 월남은 일절 모르는 일이다 해야 합니다. 예, 폐하. 이 일은 제가 딱 잡아뗄 수 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고 들이밀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인데요. 이제는 황성기독교 청년의 교육부 위원이라는 자리에까지 앉은 자가 있던 일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를 어찌 판단하실까 이 문제입니다. 아하. 밖에서 무슨 기계 소리가 나네요. 이거 읽다가 말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13부까지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밖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하하, 참 순진도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하로 살았으면서도 이렇게나 순진합니까? 거참. 또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일이라고도 사료되옵니다. 하하, 월남.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더구나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것이야 내 모르니 알 바 아니나.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못합니다. 아예 미리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독립운동 한다 하고 미리 알려줄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자기가 할 바에 도가 있고 하나님이나 항제할 바에 도가 있다고 보는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저 기계 소리가 나서 큰일 났네요. 이거 예. 지금 이게 두 쪽이 남았는데 저거 하기로만 오래 하더라고요. 월남은 일순 머리가 맑아진다. 아, 그렇구나. 월남은 이런 경우 믿음의 정직함이 우둔함이 되어 하나님과 황제 앞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3부 마지막. 천국 조선정권 특파 공사로 임명받다. 아, 이거 중요한 데인데 이거 저 소리 나서 큰일 났군요. 사직상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대왕제 폐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영원 무궁토록 전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단 방법만 달리하려 하면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신은 하나님 곁에 가서 죽는 날까지 폐하의 공사관을 거기다 차리겠습니다. 천국에도 공사를 파견하옵소서. 여기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보내셨던 그때처럼 소신을 하나님의 천국 전권 대신으로 보내주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이것은 이틀 밤을 새우고 사흘을 금식하여 소신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참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대왕제 폐하.
소신이 아직 그 폐하 앞에서 해서도 안 되는 하명이기에 벼슬을 내리기를 주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준 동지의 죽음을 맞아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옛날 20년 전 미국의 죽천대감과 소신을 보내시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 대신과 서기관을 보내셔야 할 때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약 죽천대감을 미국에 보내면서 저자가 미국 가서 딴짓거리나 하면 어쩌지? 이런 염려 걱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보내셨다면 이번에는 소신을 보내주시기 주청 올립니다. 천국 전권공사에 이상제를 보내시오면 소신이 부공사고 서기관이고 수원이고 통역이고 그때처럼 단 11명이 아니라 일본 가던 62명이 10배, 100배, 1000배로 우리 황제폐하의 신하들을 세우고 채용하겠습니다. 소신을 믿어주시기 청원합니다. 하하하, 이게 도대체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도 아니고 러시안 말도 아니고 하하, 이것이 천국에서 쓰는 말입니까? 대황제폐하 소신 이상제 눈물로 아뢰옵니다. 세상을 떠난 이준동지의 죽음 앞에 양심과 믿음을 걸고 아뢰옵니다. 우리 조정은 약합니다. 최근의 신하들로서는 황제폐하를 온전히 모시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신하들로서는 모시지 못합니다만 미국 공사도 철수했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천국은 전쟁에 지고 아예 일본에게 먹혀들어가는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디 누구를 의지할 바가 없어 만국평화회의에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이준동지의 죽음으로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갈 곳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신을 전권공사로 파견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소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오니 파직한다 생각지 마시고 파견한다 믿어 주시옵소서. 고정이 월남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떨군다. 월남, 내 그대의 충정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여 짐은 죽어도 파직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 죄를 천국주제 우리 대한민국 전권공사로 파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월남의 생각이 충신의 생각입니다. 과연 목은 이색의 충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예, 전권공사 이상제를 천국에 파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나는 월남만 믿겠습니다. 여기가 다 부서지고 깨져도 천국 전권공사 월남이 나라를 구한 능력을 키워간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짐이 오늘 행제를 한 기분입니다. 예, 그때 해육에 보내자고 할 때처럼 이렇게 흔쾌히 윤호하시오니 이준의 죽음을 갚을 당연한 바 도리와 더불어 대황제 폐하 앞에 올릴 도리를 다하고 소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죽천대감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나라의 천국 공사관을 흥왕케 하여 대한제국이 천국의 나라가 되어 청제폐하의 충성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일진을 다 바치겠사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 세상에는 천국의 공사관을 파견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대한제국을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오. 월남은 밤이 늦어서야 귀가하였다. 예, 고종 황제의 어진이라고 하죠. 어진. 예, 어진이 있습니다. 예, 저기서 공사를 두룩두룩 해가지고 말미에 그거 참, 저렇게 되면요, 자칫하면 이 감동이 끊겨. 감동이 끊기면은 읽는 사람이 이게 몰입이 안 된다고 할까요?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럼 듣는 사람은 2배나 5배나 어려워집니다. 읽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읽기를 잘 읽으려면 또 쓰기를 잘 써야 되죠. 예. 아무튼 이제 3권 13부를 마쳤습니다. 저 소리가 안 나야 14부를 바로 지금 서재 쪽으로 카메라 각도를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옮겨 놓으면은 그래도 몇 부를 읽고 또 이게
바꿔야지 준비가 좀 있거든요. 이 정도 하려면. 아무튼 이제 다음 제 1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